비오는 일요일 오후 마포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는 늘 그렇듯 72세 할아버지 철수와 17세 손자 준호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철수는 신문을 읽으며 가끔 아이고 요새 세상이라며 혀를 차는 소리를 냈고, 준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틱톡 영상에 몰입해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준호가 갑자기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할아버지랑 비슷한 나이분이 춤추는 영상인데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철수는 돋보기를 벗고 손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화면 속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어설프게 힙합 댄스를 따라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허허, 나이 드니까 저런 것도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철수가 쓸쓸한 듯 말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준호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요즘 노인분들은 시대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스마트폰도 어려워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춤은 더더욱. 철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평소라면 맞다, 할아버지는 늙었어라며 웃어넘겼을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아마도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를 꼴통 취급한다며 하소연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시대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철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세대는. 준호가 무심코 말을 이으려던 순간 철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준호야. 철수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요즘 시대를 감당 못한다고 생각하냐? 아, 그게 아니라. 준호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철수는 이미 뭔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좋아. 그럼 할아버지가 요즘 젊은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여주마. 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네? 뭘요? 댄스 말이야. 춤. 철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평소 무릎이 아프다며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춤을 추겠다고 하다니. 할아버지, 농담이시죠? 춤이라니. 농담? 허허. 철수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뭘 했는지 아냐? 글쎄요.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만이 아니야. 철수가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비밀을 깨워버렸구나. 철수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내왔다. 먼지가 쌓인 박스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낡은 트로피 하나가 나왔다. 이게 뭐예요? 1973년 마포 브레이크 댄스 대회 우승 트로피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준호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요? 할아버지가? 그래. 그때 할아버지 별명이 뭔지 아냐? 마포의 제임스 브라운이었어. 철수가 옛 추억에 잠기며 말했다. 그 시절에는 내가 춤추면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를 쳤지. 한 바퀴 반 돌고 착지하는 것도 가능했고 말이야. 이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가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역사적인 도전장이 오간 특별한 시간으로 변한 것이다. 그럼 정말로 춤을 다시 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노인네가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한번 보자고. 철수의 눈에서 45년 전의 그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뭔가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할아버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지. 준호야, 할아버지를 도와줄 거냐? 이렇게 해서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할아버지와 손자의 특별한 도전이 막을 올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도전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둘 다 알 수 없었다. 철수는 그날 밤 45년 만에 처음으로 설렘에 잠 못 이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포의 제임스 브라운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다. 어젯밤 내내 옛 생각에 잠겨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기분은 상쾌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경로당에는 이미 단골 멤버들이 모여 있었다. 김여사 68, 윤 선생 75, 박, 노인 70 등 철수와 함께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오랜 친구들이었다. 철수야, 어젯밤에 잠 안 왔나? 표정이 뭔가 다르네. 윤 선생이 바둑판 위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 그게. 철수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가 1970년대에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공장 다니고 가끔 술 마시러 다니고. 뭐 우리 다 똑같았지. 박 노인이 대답했다. 그때 주말마다 어디 갔는지도 기억나세요? 김 여사가 갑자기 손뼉을 쳤다. 아, 철수 너 그때 클럽 다녔잖아. 맨날 서울역 근처 그 지하 클럽에서 춤추러 다니고. 철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맞아요. 그때 저 정말 춤 좀 췄거든요. 춤? 그냥 춤이 아니었지. 윤 선생이 기억을 되살리며 말했다. 아, 맞다. 너 그때 마포의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불렸잖아. 이 말에 경로당 안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옛 기억을 떠올리며 대화에 합류했다. 철수가 춤추면 진짜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쌌지. 맞아, 그때 브레이크 댄스 대회에서 우승하고 신문에도 났잖아. 아, 그 사진 우리 집에 아직 있어. 철수가 바닥에서 빙글빙글 도는 사진. 철수는 친구들의 반응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시절의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사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준호가 요즘 노인네들은 시대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춤을 춰보려고 해요. 경로당이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철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철수야.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가 언젠데. 지금 우리 나이에 춤을? 하지만 윤 선생의 반응은 달랐다. 좋은데? 나도 그때 철수 춤 보면서 신나했는걸. 그런데 정말 할 수 있겠어? 철수는 일어서서 몸을 가볍게 풀어보았다. 무릎은 조금 아팠지만 의외로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시절의 리듬이 혈관 속에서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 1973년 마포 브레이크 댄스 대회 기억하세요? 철수가 친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철수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의 자세와 리듬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어깨를 움직이고 발을 살짝 디디며 손목을 돌리는 동작들. 오, 맞다. 그거야. 박 노인이 흥분하며 박수를 쳤다. 아직도 폼이 살아있네. 김 여사도 놀라며 말했다. 윤 선생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잠깐 이거 준호한테 보내줘야겠다. 할아버지가 진짜 댄서였다는 증거로. 아니야, 이건 나중에 직접 보여주는 게 좋겠어. 철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준호가 깜짝 놀라게 말이야.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몇몇 동네 할머니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철수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철수 씨가 뭐 하시는 거예요? 춤이에요, 춤. 그것도 아주 잘 추시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점심때가 되자 경로당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마포의 제임스 브라운의 재림을 보고 싶어 했다. 철수 형, 진짜 그때처럼 춤춘다면서.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최 할아버지까지 왔다. 한 번만 보여줘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요청했다. 철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경로당 한가운데에 서서 45년 전 그 마법 같은 순간을 다시 만들어 보기로 했다. 자, 그럼 옛날 생각 좀 나게 해드릴게요. 누군가가 라디오에서 1970년대 음악을 틀어주었다. 제임즈 브라운의 Get Up I Feel Like Being a Sex Machine이 흘러나왔다. 철수의 몸이 반응했다. 음악에 맞춰 철수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비록 72세의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27세의 마포의 제임스 브라운이 되어 있었다. 관중들은 환호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셨다니. 젊은 사람들도 못할 것 같은데. 박 노인이 갑자기 일어섰다. 철수야, 혼자 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해보자. 네? 뭘요? 춤 말이야. 우리도 젊었을 때 클럽 다녔잖아. 비록 철수만큼은 아니었지만. 김 여사도 박수를 치며 동조했다. 맞아. 나도 그때 고고춤 좀 췄는걸. 철수 혼자 보내기 아깝다. 윤 선생이 일어서며 말했다. 나도 사교 댄스는 좀 했는데. 혹시 괜찮다면. 이렇게 해서 마포구 경로당에서는 예상치 못한 실버 댄스 클래스가 시작되었다. 70대 초중반의 노인들이 모여서 45년 전의 추억을 되살리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철수의 백댄서가 되어주자. 윤 선생이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모두의 표정은 진지했다. 철수는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를 도전이었지만 함께할 동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되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함께 해봅시다. 마포 실버 댄스 크루 어때요? 철수가 제안했다. 마포 실버 댄스 크루.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준호에게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흥미로워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해보자. 경로당 밖을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안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45년 전 마포의 제임스 브라운이었던 철수와 그의 친구들이 다시 한번 춤추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곧바로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옷장을 열어젖혔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가장 안쪽에서 45년간 잠들어 있던 보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검은색 가죽 재킷, 나팔바지, 체인 목걸이, 그리고 뾰족한 구두까지. 모두 1970년대 마포의 제임스 브라운을 만들어주었던 아이템들이었다. 야, 아직도 있네. 철수가 감격스럽게 중얼거렸다. 가죽 재킷을 펼쳐보니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여전히 멋있었다. 나팔바지는 허리춤이 조금 작아 보였지만 입어볼 만했다. 철수는 거울 앞에 서서 하나씩 입어보기 시작했다. 좀 끼네. 가죽 재킷 지퍼가 올라가지 않았다. 45년간 늘어난 뱃살 때문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이게 뭐? 준호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검은 가죽 재킷 지퍼는 안 닫힌 채과 나팔바지를 입고 체인 목걸이까지 걸친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생경했다. 어때? 할아버지 멋있지? 철수가 포즈를 취하며 물었다. 준호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며 말했다. 확실히. 특별하긴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입고 계신 건 복고가 아니라 고장 같아요. 철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고장? 네, 그 시대 스타일은 맞지만 지금 시대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춤을 추려면 좀 더 현대적으로 입으셔야 할 것 같은데. 준호는 할아버지가 실망할까봐 걱정했지만 의외로 철수는 금세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입고 춤춰? 잠깐만요. 준호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런 스트리트 패션이 유행이에요. 후드티나 조거 팬츠, 그리고 운동화. 철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자신이 입고 있는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나름대로 멋있어 보였다. 이것도 괜찮네. 그런데 이런 옷들은 어디서 사지? 제가 사드릴게요. 준호가 갑자기 신이 나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정말 춤을 출 거라면 제대로 된 옷을 입으셔야죠. 다음 날 준호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홍대 앞 쇼핑몰로 향했다. 철수에게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온갖 색깔의 옷들과 액세서리들,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상점들이 가득했다. 여기서 옷을 사는 거야? 철수가 어리둥절해했다. 네, 여기가 스트리트 패션의 성지예요. 첫 번째 상점에 들어가자 젊은 점원이 철수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준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점원도 흥미로워했다. 할아버지가 댄스를 하신다고요? 와, 대박이네요. 점원의 도움을 받아 철수는 여러 옷을 입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흰 운동화를 신은 철수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45년 전의 가죽 재킷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 잘 어울렸다. 와, 할아버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준호가 흥분해서 말했다. 정말? 철수도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신기해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옷을 입을 수 있구나. 점원이 몇 가지를 더 추천해 주었다. 회색 조거 팬츠, 오버핏 티셔츠, 그리고 캡모자까지. 철수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 이걸로 정하죠. 준호가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낼게. 철수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할아버지 투자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새 옷을 입고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다. 몇몇 젊은이들이 철수를 보며 멋있다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다. 할아버지, 정말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준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동네 마트에 들릴 때였다. 평소 철수를 알던 마트 사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철수님, 오늘 뭔가 다르신데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계산대 앞에 줄을 선 다른 손님들도 철수를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평범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힙스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새 옷을 좀 샀어요. 철수가 쑥스럽게 말했다. 어디서 사셨어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마트를 나서면서 철수는 기분이 한껏 좋아져 있었다. 옷 한 벌로 이렇게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니.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을 움직여 보았다. 새 옷을 입으니 몸도 더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것 같았다. 어깨를 돌리고 발을 디디고 손목을 흔들어 보았다. 할아버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연습해봐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 이제 준비됐어. 철수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새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생각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감을 주는 건 확실했다.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할아버지, 경로당 분들도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럴까? 철수가 웃었다. 내일 경로당에 가면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새 옷을 입고 경로당으로 향했다. 후드티와 조거 팬츠,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어제까지의 철수와는 완전히 달랐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되었다. 이분 누구세요? 김 여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저예요, 김 여사님. 철수요. 철수? 진짜 철수야? 윤 선생이 안경을 벗고 다시 쓰며 확인했다. 와, 완전 다른 사람 같네. 박 노인이 철수 주위를 한 바퀴 돌며 감탄했다. 야, 이거 완전 젊은 사람이잖아. 어디서 옷 샀어? 준호가 골라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이래요. 경로당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몰려와 철수를 구경했다. 철수 씨, 정말 멋지세요. 나도 이런 옷 하나 사고 싶네요. 손자가 부럽겠어요. 이런 멋쟁이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철수는 친구들의 반응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옷 한 벌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자, 그럼 이제 진짜 연습해봐요. 김 여사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도 뭔가 새로운 옷이 필요하지 않을까? 윤 선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박 노인이 동조했다. 철수만 멋있게 입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마포 실버 댄스 크루의 단체 쇼핑이 시작되었다. 준호의 도움을 받아 4명 모두 각자에게 어울리는 현대적인 스타일의 옷들을 장만했다. 김 여사는 핑크색 운동복 세트를,
윤 선생은 회색 트레이닝복을, 박노인은 파란색 후드티와 검은 바지를 선택했다. 일주일 후 새로운 스타일로 무장한 마포 실버 댄스 크루가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다. 옷이 바뀌니 마음가짐도 달라졌고 춤을 출 때도 더욱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이제 진짜 댄스 크루 같네요. 철수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마포의 제임스 브라운이 다시 돌아올 준비가 완료되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진짜 시작해봐요. 준호가 삼각대와 스마트폰을 설치하며 말했다. 철수는 새로 산 운동복을 입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유튜브로 요즘 유행하는 댄스를 몇 개 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걸 왜 찍어? 철수가 카메라를 가리키며 물었다. 틱톡에 올리려고요. 요즘은 모든 걸 영상으로 기록해서 SNS에 올리거든요. 할아버지도 인플루언서가 되실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 팔로워가 많은 사람요. 할아버지처럼 70대가 춤추는 영상은 진짜 화제가 될 거예요.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요즘 유행하는 댄스 동작들을 보여주며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팔을 좌우로 흔들며 어깨를 움직이는 동작, 무릎을 살짝 굽히며 스텝을 밟는 동작들. 이렇게요, 할아버지. 준호가 시범을 보였다. 철수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몸이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45년 전에 그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할아버지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그럼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아니? 철수가 자신감 있게 대답하며 더욱 신나게 춤을 췄다.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준호는 곧바로 편집에 들어갔다. 72세 할아버지의 댄스 도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해시태그 실버파워, 해시태그 시니어 댄스, 해시태그 할아버지 춤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했다.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길 기다려보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처음 몇 시간은 조회수가 10개도 안 됐다. 철수는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준호야, 아무도 안 본다. 아직 일러요. SNS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회수가 100개, 500개, 1000개를 넘어서더니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준호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댓글들도 쏟아졌다. 와,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활력 있으시면 좋겠다. 다음 영상 언제 나와요? 철수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감동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준호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경로당으로 향했다. 친구들에게 틱톡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김 여사, 윤 선생, 박 노인이 이미 와 있었다. 철수야, 우리 봤어. 김 여사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다. 네? 뭘요? 틱톡. 우리 손자가 보여줬어. 철수가 춤추는 거. 윤 선생이 흥분해서 말했다. 박 노인도 박수를 쳤다. 야, 진짜 멋있더라. 댓글도 엄청 많고. 철수는 친구들이 자신의 영상을 봤다는 것에 놀랐다. 동시에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철수야, 김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우리도 해보고 싶어. 네? 뭘요? 틱톡, 춤. 윤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만 유명해질 생각이야? 박 노인도 동조했다. 맞아. 우리도 마포 실버 댄스 크루 멤버잖아. 이렇게 해서 경로당은 갑자기 댄스 연습실로 변했다. 68세 김 여사는 1970년대 고고춤의 고수였고 75세 윤 선생은 사교 댄스 경력이 있었으면 70세 박 노인은 젊었을 때 군대에서 춤으로 유명했다고 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연습해 봅시다. 철수가 팀장 역할을 자청했다. 준호도 경로당에 와서 할아버지의 친구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춤을 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막상 보니 각자 나름의 매력이 있었다. 할아버지, 이분들도 정말 잘하시는데요? 그럼 우리 다 젊었을 때는 춤꾼들이었어. 김 여사가 당당하게 말했다. 준호는 4명의 시니어들을 위한 안무를 새롭게 구성했다.
너무 어려운 동작은 빼고 각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동작들로 조합했다. 김 여사님은 이 부분에서 고고춤 동작을 넣어보세요. 윤 선생님은 여기서 사교 댄스 스텝을 살짝. 박 할아버지는 이 타이밍에 재미있는 표정을. 이틀간의 연습 끝에 마포 실버 댄스 크루의 첫 번째 그룹 영상이 완성되었다. 4명이 일렬로 서서 통일된 안무를 추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제목은 뭐로 할까요? 준호가 물었다. 요즘 노인네 안 무섭다. 는 어때? 철수가 제안했다. 좋아요. 모두가 동의했다. 영상을 업로드하자 이번에는 더욱 빠른 반응이 왔다. 조회수가 하룻밤 사이에 5만을 넘어섰고 댓글도 폭주했다. 완전 힐링된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지. 실버파워 최고. 특히 실버파워라는 해시태그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의 시니어들도 댄스 영상을 올리며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할아버지, 우리가 트렌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다. 윤 선생이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다. 시니어 댄스 크루 화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제목이었다. 우리가 신문에 났어. 김 여사가 소리쳤다. 박 노인은 이미 동네 마트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마트 사장이 박 선생님 틱톡 봤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라며 농담을 했다. 철수는 친구들과 함께 이룬 성과에 감격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줄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자, 그럼 내일은 더 어려운 안무를 배워볼까요? 준호가 제안했다. 좋지. 4명의 시니어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경로당을 나가는 길에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던 자신이 지금은 틱톡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철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알림이 울리고 있었다. 새로운 댓글, 새로운 팔로워, 새로운 좋아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철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젊다는 건 나이가 아니라 이런 설렘을 느끼는 거였구나. 할아버지, 대박 소식이에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뛰어들어왔다. 철수는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요즘 매일 춤 연습을 하다 보니 몸이 예전보다 많이 유연해졌다. 무슨 소식인데 그렇게 흥분했어? 마포구 청소년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를 댄스 배틀에 초청하고 싶다고 해요. 철수의 손이 멈췄다. 댄스 배틀? 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오픈 댄스 배틀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세대 교감 테마로 진행한다고 해요. 할아버지들이 참가하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다면서요. 철수는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했다. 틱톡에 영상을 올리는 것과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준호야. 그런데 진짜 젊은 애들이랑 경쟁해야 하는 거야?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춤추는 거예요. 배틀이라고 해서 꼭 이기고 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할아버지, 무서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할 필요는. 아니야.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무서우면 더 해봐야지. 그래야 진짜 요즘 노인네 안 무섭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 다음 날 철수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댄스 배틀 소식을 전했다. 댄스 배틀? 김 여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네, 마포구 청소년센터에서요. 우리 보고 참가하라고 해요. 윤 선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철수야, 우리가 진짜 젊은 애들하고 춤 경쟁을 해? 무서우면 저 혼자 나갈게요. 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박 노인이 벌떡 일어났다. 뭐? 혼자? 우리가 마포 실버 댄스 크루인데 혼자 나간다고. 맞아. 김 여사도 동조했다. 같이 시작한 건데 끝까지 같이 가야지. 결국 4명 모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배틀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다.
준호는 매일 경로당에 와서 특별 훈련을 시켰다. 이번에는 조금 더 역동적인 안무로 가볼게요. 준호가 말했다. 일주일간의 특훈이 시작되었다. 매일 2시간씩 연습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던 4명이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다. 특히 철수는 45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세요. 준호가 감탄했다. 김 여사의 고고춤, 윤 선생의 사교 댄스 스텝, 박 노인의 유머러스한 표정 연기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드디어 배틀 당일이 되었다. 마포구 청소년 센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었지만 중간중간 구경 온 부모들과 어른들도 보였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 철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괜찮아.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다. 참가자들 중에서 50대 이상은 철수 일행이 유일했다. 젊은 참가자들도 신기한 듯 철수 일행을 쳐다봤다. 백스테이지에서 대기하면서 4명은 서로 격려했다. 긴장 마세요. 우리가 해왔던 대로만 하면 돼요. 철수가 말했다. 맞아,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재미있게 해보자. 김 여사가 덧붙였다. MC가 무대에 올라가서 행사를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요즘 틱톡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마포 실버 댄스 크루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철수 일행이 무대에 올라가자 관객들이 환호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MC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때 철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MC님 그리고 여러분. 철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희는 요즘 노인네입니다. 하지만 철수가 잠깐 멈추고 윈드밀을 하는 척하며 웃겼다. 물론 진짜로는 못했지만 그 제스처만으로도 관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저희도 젊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음악이 시작되었다. 선곡은 1970년대 디스코 음악부터 현재의 K-파프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곡들이었다. 철수 일행의 안무는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박자를 놓치기도 하고 동작이 어긋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에너지는 그 누구보다도 빛났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각자의 특기를 보여주었다. 철수의 브레이크 댄스 물론 안전한 동작으로 김 여사의 고고춤, 윤 선생의 사교 댄스, 박 노인의 코믹한 표정 연기. 두 번째 파트에서는 4명이 하나가 되어 현대적인 안무를 선보였다. 젊은 세대의 춤에 시니어만의 여유로움이 더해진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박수와 환호가 계속 이어졌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4사람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웃는 장면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와, 진짜 대박이다. 할아버지들 진짜 멋있어요. 저도 저 나이에 저렇게 춤출 수 있을까? 3분간의 공연이 끝나자 청소년 센터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젊은 참가자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MC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열정이 중요한 거죠. 그날 댄스 배틀에서 마포 실버 댄스 크루는 공식적인 우승을 하지는 못했다. 실력으로 보면 젊은 참가자들이 훨씬 뛰어났다. 하지만 가장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가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준호가 감격해서 말했다. 그래, 나도 정말 재미있었어.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4명은 말없이 걸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꿈 같다고. 철수야. 윤 선생이 조용히 말했다. 응. 우리 정말 잘했지? 응,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철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45년 전 그 우승의 순간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이제 진짜 요즘 노인네 안 무섭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 철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춤을 추었다. 45년 전의 그 무대에서, 그리고 오늘의 그 무대에서 시간을 초월한 춤을. 댄스 배틀에서의 성공에 취한 철수는 그 다음 주부터 더욱 열심히 연습에 임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을 풀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안무를 익혔다. 점점 더 어려운 동작에도 도전하고 싶어졌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철수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져. 45년 전처럼 윈드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윈드밀요? 할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해요. 경로당에서도 친구들이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철수야, 우리 나이에 그런 무리한 동작까지 할 필요 있나?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맞아, 적당히 해도 충분히 멋있어 보인다고. 윤 선생도 동조했다. 하지만 철수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댄스 배틀에서 받은 환호와 박수가 그를 더욱 욕심쟁이로 만들었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러분, 저 혼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철수는 홀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음악을 틀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템포의 음악이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브레이크 댄스 동작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다. 어깨 돌리기, 팔로 몸 지탱하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욕심이 났다. 정말로 윈드밀을 해보고 싶었다. 이야. 철수가 기압을 넣으며 바닥에 등을 대고 다리를 돌리려고 했다. 그 순간이었다. 아!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와 함께 철수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무리한 동작으로 허리 근육이 삐끗한 것이었다. 할아버지! 준호가 놀라서 달려왔다. 허리가. 철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준호는 급히 119에 신고하고 철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나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시고 격렬한 동작은 피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허리에는 파스가 붙어 있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아팠다. 할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철수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다. 나 정말 바보 같았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린 거야. 72살이면 72살답게 살아야 하는데. 무슨 윈드밀을 하려고 했니? 철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할아버지.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할아버지가 정말 젊은 사람들처럼 춤출 수 있다고 생각해?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그냥 늙은이야. 늙은이가 젊은이 흉내 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다음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철수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철수야, 괜찮아?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디 괜찮겠어. 나이 먹고 무리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윤 선생이 위로하며 말했다. 그래도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잖아. 큰 부상이 아니라고.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박형,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정말 젊은 애들처럼 춤출 수 있다고 생각해? 박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그냥 늙은이야. 늙은이가 젊은이 흉내 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철수의 말에 경로당이 조용해졌다. 모두들 철수의 좌절감을 이해하고 있었다. 철수야.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 지난번에 정말 즐거웠잖아. 즐거웠다고? 그게 다 착각이었어. 사람들이 박수 쳐준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신기해서였을 거야. 70대가 춤춘다니까 말이야. 그날 저녁 준호는 할아버지 방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준호는 침대 옆에 앉았다. 철수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춤 그만두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 댄스 배틀 그날 정말 감동받았어요. 뭐가? 할아버지가 춤추시는 모습 보면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윈드밀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가 즐겁게 춤추시는 모습 자체가요. 철수가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이미 저보다 멋져요. 72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완벽해야 멋진 게 아니라 도전하는 게 멋진 거잖아요.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댄스 배틀 영상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철수가 웃으면서 춤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봐요. 이 표정. 이게 진짜 할아버지예요. 윈드밀 못해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할아버지답게 하시면 돼요. 철수는 영상을 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관객들의 환호,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선 순간들. 정말 재미있었지. 철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네, 할아버지도 즐거워하셨고 사람들도 행복해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데. 그럼 몸에 맞게 하시면 되잖아요. 무리한 동작 대신 할아버지만의 스타일로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허리 아픈 몸을 이끌고 경로당으로 향했다. 철수야, 어디가? 친구들이 놀라서 물었다. 연습해야지. 다만 이제는 우리 나이에 맞게 하자고. 정말? 그럼 계속하는 거야? 김 여사가 기뻐하며 물었다. 응. 하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우리다운 방식으로. 이때부터 마포 실버 댄스 크루의 연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무리한 동작 대신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웠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윤 선생이 말했다. 맞아, 억지로 젊은 척 할 필요 없잖아. 박 노인도 동조했다. 철수는 깨달았다. 중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춤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준호가 새로운 영상을 찍었다. 제목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시니어 댄스의 진짜 의미였다. 이 영상은 이전보다 더 많은 공감을 받았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나이에 맞게 즐기는 게 최고죠. 할아버지들 진짜 멋있어요. 철수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늙어도 젊은이처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늙어도 여전히 꿈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는 걸. 철수가 부상에서 회복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이 왔다. 준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네. 정말이요? 와, 대박. 준호가 계속 감탄사를 내뱉었다. 누구야? 철수가 물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KBS에서 연락 왔어요. KBS? 네. 전국 시니어 댄스 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 우리를 초청하고 싶다고 해요. 철수는 깜짝 놀랐다. 전국 대회? 네. 전국의 시니어 댄스 크루들이 모여서 경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틱톡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제작진이 직접 연락한 거래요. 철수는 당황했다. 로컬 청소년 센터에서의 배틀도 긴장됐는데 전국 방송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준호야. 그런데 전국 대회면 정말 잘하는 팀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다음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반응이 갈렸다. 김여 사는 것부터 났다. 전국 방송이라고? 우리가? 윤 선생은 관심을 보였다. 오, 그럼 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네. 박 노인은 단호했다. 해보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겠어? 하지만 철수가 망설였다. 전국에서 모인 팀들이면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뜻밖의 방문자가 들어왔다. 마포구청 문화과 직원이었다. 안녕하세요. 마포 실버 댄스 크루분들 맞으시죠? 네,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국 대회 출전 소식 들었어요. 마포구의 자랑이시니까 의상이나 연습 장소, 교통비 등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4명의 눈이 동그래졌다. 구청에서까지 지원해준다니. 그리고 직원이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벌써 마포구 주민들 사이에서 응원 열기가 대단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응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정말로 마포 실버 댄스 크루를 응원하는 글들이 가득했다. 마포의 자랑스러운 어르신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열정이 최고.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전국대회 꼭 나가세요. 응원할게요. 철수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응원하고 있다니. 할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준호가 물었다.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해보자.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마포 실버 댄스 크루의 전국대회 도전이 시작되었다. 대회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 전국 방송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다. 마포구청에서 지원해준 연습실에서 매일 연습했다. 안무는 각자의 특기를 살린 구성으로 만들었다. 철수의 브레이크 댄스 물론 안전한 동작으로 김 여사의 고고춤, 윤 선생의 사교 댄스, 박노인의 코믹한 표현. 4사람의 개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안무였다. 이번에는 스토리가 있는 안무로 해볼게요. 준호가 제안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연습 과정에서 4사람은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철수의 댄서 시절, 김 여사의 고고걸 시절, 윤 선생의 사교 댄스 강사 시절, 박노인의 군대 예능 시절. 우리 다 멋진 시절이 있었네.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멋있어. 철수가 대답했다. 연습이 끝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응원해 주었다. 마트 사장, 약국 할머니, 동네 아이들까지. 온 동네가 마포 실버 댄스 크루의 응원단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들 파이팅!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우리가 응원할게요. 드디어 전국 대회 당일. 서울 잠실체육관에 도착하자 규모에 압도되었다. 전국에서 온 20여 개의 시니어 댄스 크루들이 모여 있었다. 와, 정말 크다. 박노인이 감탄했다. 다른 팀들을 보니 정말 실력이 뛰어났다. 부산에서 온 해운대 실버스, 대구의 영남 댄싱 퀸즈, 인천의 인천 시니어 크루. 모두 전문적인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김 여사가 위축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철수는 달랐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마세요. 이기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러 온 거예요. 백스테이지에서 대기하면서 다른 팀들의 공연을 모니터로 지켜봤다. 정말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철수는 위축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만의 매력이 있어. 철수가 동료들을 격려했다. 드디어 마포 실버 댄스 크루의 차례가 되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4사람은 원을 만들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자, 그냥 우리다운 춤을 추자. 철수가 말했다. 45년 전 그 마음으로. 김 여사가 덧붙였다. 무대에 올라서자 수천 명의 관객들이 보였다. TV 카메라도 여러 대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긴장되지 않았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 히트곡으로 시작해서 현재의 K-팝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음악에 맞춰 4사람이 춤추기 시작했다. 첫 부분은 각자의 젊은 시절을 표현하는 솔로 댄스였다. 철수의 브레이크 댄스, 김 여사의 고고춤, 윤 선생의 사교 댄스, 박노인의 코믹 댄스가 차례로 이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4사람이 하나가 되어 현재의 모습을 표현했다. 서로 도와주고 함께 웃고 가끔 실수도 하지만 그것까지도 즐기는 모습.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박수와 환호가 계속 이어졌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네 사람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웃는 장면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공연이 끝나고 MC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철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처럼 화려한 기술도 없고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45년간 쌓아온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결과 발표 시간. 마포 실버 댄스 크루는 3위에 입상했다. 1, 2위는 정말 실력이 뛰어난 팀들이었지만 3위도 충분히 대단한 성과였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준호가 무대로 뛰어 올라와 철수를 안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철수 일행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네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꿈 같다고. 철수야. 윤 선생이 조용히 말했다. 응. 우리 정말 잘했지? 응, 정말 잘했어. 그날 밤 방송이 나갔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마포 실버 댄스 크루의 무대를 보았다. SNS는 감동의 댓글들로 가득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런 꿈이 있으실까? 노년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철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한 달 전만 해도 부상으로 좌절했던 자신이 지금은 전국 3위를 차지한 댄서가 되어 있었다. 정말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 철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3위라는 성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함께 꿈을 꾸는 동료들이 있다는 행복감이었다. 전국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마포 실버 댄스 크루는 이제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동네 마트에서는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준호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다. 일면에 마포 실버 댄스 크루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제목은 나이는 숫자일 뿐 시니어들이 보여준 청춘이었다. 우와, 우리가 일면에? 철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고 전국의 시니어 댄스 클래스에서 강습을 요청했다. 심지어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할아버지, BBC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준호가 흥분해서 말했다. 하지만 철수는 오히려 차분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관심에 들떠했을 텐데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준호야, 오늘 우리 가족끼리 시간 좀 가져볼까? 그날 저녁 집 거실에는 철수와 준호,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준호의 아버지 철수의 아들 민호가 함께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철수가 웃었다. 유명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준호야, 기억하니?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준호가 머리를 극적였다. 요즘 노인네들은 시대 따라가기 힘들다고. 맞아. 그때 나는 정말 화가 났었어. 왜냐하면 철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네? 나도 내가 늙었다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증명해보고 싶었던 거야. 민호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춤을 시작하신 거군요. 그런데 말이야. 철수가 계속 말했다. 춤을 추면서 알게 된 게 있어. 중요한 건 젊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였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함부로 말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나는 지금도 소파에 앉아서 늙었다 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야. 철수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경로당이 보였다.
준호야, 너 그때 요즘 노인네들이라고 했지? 네. 맞아. 요즘 노인네들 말이야. 철수가 돌아서며 웃었다. 안 무서워. 무섭지 않다고. 네. 우리는 그냥 늙은 게 아니야.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들이야. 기쁨도 슬픔도 실패도 성공도 다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런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다음 날 철수는 경로당으로 향했다. 친구들이 모여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봤어. 그런데 철수가 친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뭐 할까? 뭐 하긴 계속 춤추지. 박 노인이 대답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어. 철수가 제안했다. 다르게? 우리만 춤추지 말고 다른 동네 어르신들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전국의 실버 댄스 크루를 만들어 보자고. 이 제안에 모두가 눈을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다. 윤 선생이 박수를 쳤다.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되는 거네. 김 여사도 신이 났다. 한 달 후 전국 각지에서 시니어 댄스 크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부산 실버 댄서즈, 대구 황금세대 크루, 광주 시니어 댄스팀, 마포 실버 댄스 크루가 시작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이었다. 철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니어 댄스 클래스를 열었다. 매번 강습을 마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젊은가예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요즘 노인네들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늙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철수는 서울의 한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댄스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자, 오늘은 기초 스텝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철수가 말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어르신들도 점점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선생님,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70대 할머니가 말했다. 그럼요. 춤은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철수가 대답했다. 클래스가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철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젊었을 때 춤을 좀 췄었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72살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마포 실버 댄스 크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고 있었다. 6개월 후 철수는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다. 스튜디오는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진행자는 친근한 미소로 철수를 맞았다. 철수 선생님, 처음 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손자분의 말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진행자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철수가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다. 준호가 요즘 노인네들은 시대 따라가기 힘들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었어요. 왜 그 어린애가 나를 그렇게 보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저를 깨워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신가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솔하게 답했다. 처음에는 젊은 세대에게 봐라,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춤을 추면서 깨달았죠. 젊은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는 걸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네요. 그럼 지금 전국의 시니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철수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담아 말했다. 전국의 어르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춤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림이든 음악이든 요리든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방송이 끝난 후 철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방송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고마워, 준호야. 할아버지, 그런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정말 제 말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만약 제가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철수가 손자 앞에 앉으며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호야,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을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나는 이제 늙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을 거라고. 내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마포의 제임스 브라운을 깨워준 거야. 그럼 다행인 건가요? 다행이 아니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내가 준 그 한마디 덕분에 할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서 펜을 들었다. 손글씨가 예전보다 좀 더 힘이 있어 보였다. 오늘로 춤을 다시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이 1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부상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나는 확실히 안다. 요즘 노인네들은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꿈꾸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창밖으로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73년의 긴 인생 중에서 가장 빛나는 1년이었다. 그리고 철수는 마음 깊이 확신했다. 앞으로의 인생도 계속 빛날 것이라고. 더 많은 꿈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며칠 후 일요일 오후 동네를 산책하던 철수는 한강공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발견했다. 2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철수를 알아보고 친구들을 부르며 다가왔다. 저분 TV에서 본 할아버지 아니야? 맞다. 마포 실버 댄스 크루 할아버지.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철수 주위로 모여들었다. 철수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반가웠다. 안녕하세요. 진짜 할아버지세요? 와, 진짜네. 한 여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TV에서 춤추시는 거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다른 남학생이 덧붙였다. 할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가장 어려 보이는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요즘 노인분들은 안 무서운 건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신 것 같아서요. 철수가 빙그레 웃으며 젊은이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무섭다고? 철수가 장난스럽게 반문했다. 다시 한번 말해봐. 그러더니 철수는 갑자기 몸을 살짝 흔들며 45년 전의 그 대표 동작을 선보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마포의 제임스 브라운이었다. 요즘 노인네들은 무서운 게 아니라 멋있는 거야. 젊은이들이 와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몇몇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저희랑 같이 춤춰요. 한 학생이 제안했다. 그래,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강공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세대 통합 댄스 타임이 시작되었다. 73세의 할아버지와 10대, 20대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는 모습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다. 30분 정도 함께 춤을 춘 후 모두들 잔디밭에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할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한 여학생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는 맨날 젊은 애들은 버릇 없다고만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다르시네요. 그럼 내 할아버지께 우리 이야기를 해줘라.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젊은 사람들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고. 너희들처럼 좋은 친구들도 많다고 말이야. 할아버지도 우리가 생각했던 노인분들이랑 달라요. 다른 학생이 말했다. 진짜 멋있으세요.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1년 전에 증명하고 싶었던 것을 완전히 이루어냈다는 것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젊은이들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가벼운 스텝을 밟으며 걸었다.
마치 45년 전 클럽에서 춤을 추고 나온 그 젊은 마포의 제임스 브라운처럼 말이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다. 할아버지, 또 온라인에서 난리예요. 한강공원에서 춤추신 영상이 벌써 조회수 10만 넘었어요. 그래? 철수가 웃으며 물었다. 네. 댓글들 봐요. 진짜 멋있는 할아버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다. 철수는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오늘 젊은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출 때 느꼈던 그 순수한 즐거움이었다. 준호야. 네, 할아버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요? 철수가 준호를 바라보며 마음을 담아 말했다. 내가 그때 요즘 노인네들은 시대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거야. 내 덕분에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는 요즘 노인네가 될 수 있었어. 그리고 철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요즘 노인네. 정말 안 무섭다.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멋있어. 그날 밤 철수는 꿈속에서도 춤을 추었다. 45년 전에 그 무대에서, 그리고 오늘 한강공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만날 수많은 무대에서 끝나지 않을 춤을, 멈추지 않을 도전을, 늙지 않을 마음을 안고